두 곡선에서 첫 번째 두 곡선에서 동시에 접하는 형태예요. 그냥 칠판 한번 봐볼래요? 네. 하나는 y는 fx라고 하죠. 하나는 y는 gx라고 합시다. 네. 저희한테 준 힌트는 이 지점에서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접한대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거는 접선의 방정식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워봅니다. 아, 이런 상황이구나를 일단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이 x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x는 a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a를 넣으나 여기다가 a를 넣으나 y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태연아, fa랑 누구랑 같다는 결론이 나오죠? g, a죠. 왜냐면 이 값을 넣었을 두 값이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fx 입장에서 지우나 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은 놈이랑 gx 입장에서 a에서 접선을 그은 놈이랑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민아, 접선에 뭐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라는 지점에서.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값이 똑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야, 두 개 뭐야, 여기서 만나네. 그럼 x값 넣으면 y값 똑같겠네. 접하니까 야, f'a랑 g'a랑 똑같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른쪽 97-30-1번 보세요.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 접한대요. 그러면 일단 함수값부터 관찰하자고. 괜찮아. 왼쪽에다 맺는 거랑 오른쪽에 맺는 거랑 같아요? 는 거랑 같죠? 그 다음 율리아, 왼쪽 거 미분하고 오른쪽 거 미분해서 맺으면 같아요? 마이너스 2 넣으면 같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 응용해봐. 아래 혜빈아, 아래 거 30-2번. t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요. 그 왼쪽에다가 맺는 거랑 오른쪽에 맺는 거랑 같니? 그쵸. 그다음 현준아, 두 개를 전부 다 뭐 해서? 미분해서 t 넣으면 같겠죠. 맞나요? 그러면 조금 응용해보자. 예를 들어서 좀 더 응용해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한 친구는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어떤 지점 A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대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힌트를 이렇게 줬네. 여기에서 수직인 친구랑 접한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줬어요. 맞죠? 네. 그럼 이 지점을 동일합니다. 첫 번째 건 동일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 노란색에다가 A를 넣으나 이 하늘색에다가 A를 넣으나 함수값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은찬아, FA랑 GA는 여전히 뭐 하는 거야? 같은데 이제 두 번째는 좀 달라요. 네. A에서 발생한 하늘색의 기울기는 A에서 발생한 하늘색의 기울기는 이 친구예요. 이 기울기는 F'A란 말이죠.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우리가 F'A 네. A고요. 네. 혹시 밤새 안 잡니까? 어제 몇 시에 잤어요? 네. F'A고요. 그 다음 다연아, 얘는 기울기가 뭐겠냐? 수직이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F'A분의 1이겠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 입장에서 봐봐. 노란색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 노란색 입장에서는 여전히 G'A예요. 근데 G'A랑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F'A분의 1이랑 이제 동일하겠죠. 수직이니까 조건이. 그러니까 1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2번 부분은 수직 조건으로 바뀌겠다.
외우지 마시고 한 장 넘겨보실래요? 네. 이제 오늘 두 가지 개념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거든요. 롤의 정리.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공부법을 잠깐 봐보면 제가 1단원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이쯤에서. 첫 번째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네. 무조건 암기 100%인 상황이 있을 겁니다. 맞죠? 네. 특정한 공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공식에 해당되겠죠. 혹시 우리 곱셈 공식 배웠을 때 막 전부 다 증명했습니까? 물론 일부 증명은 했겠는데 곱셈 공식 쓸 때마다 증명해요? 그건 아니죠. 0단어 외우다시피 그냥 100% 암기했습니다.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맞죠? 네. 또는 우리 아까 뭐가 있을까요? 네, y는 x n제곱. 이거 미분하면 은찬아 뭐 되지? y 프라임은? 그렇죠. nx n-1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쓸 때마다 증명했습니까? 아니죠. 네. 수민 씨, 우리 합차 공식 쓸 때마다 이거 증명하면서 씁니까?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눈에 찍어서 암기한 형태로 그냥 100% 계산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네,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조금 더 우리가 표현을 할게요. 네, 좀 더 논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 같아.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8x가 있고요. 여기 4x제곱 마이너스 7이 있었어요. 우리 극한에서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이거 2차분의 2차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표현을 했죠? 이거 최고차항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물론 그게 떠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1차적으로 암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2번에 대해서 네, 최계 B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을 외웠잖아요. 최계 B. 네. 수민아, 어떻게 우리 이거 증명했었죠? 2번. 분모에 뭐로 나눴어요? 그죠.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눴습니다.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포인트가. 우리가 당연히 어떤 키워드로 암기를 하지만 x제곱을 이게 나오던 이유가 뭐였지? x제곱이라는 분모 분자 최고차항 개수 최고차항 차수로 나눴지? 라가 순간 스쳐가야 돼요. 논리가 있어야죠. 근데 곱셈 공식의 논리랑 좀 달라요. 나 이거 곱셈 공식 쓰면서 이거 머릿속으로 전개하고 있진 않거든요. 이건 그냥 바로 쓰는 거고, 이거는 내가 키워드화 시켰지만 머릿속에 이게 스쳐가는 거야. 이거 x제곱으로 나눠서 최계 B였지. 그죠? 네.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상황도 있죠. 세 번째는 네.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괜찮아,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조건이 중요한 상황.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미정계수 결정.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의 형태 기억날 겁니다. 이게 알파로 수렴한다면 맞죠? 맞죠? 네. 수렴할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했어요. 현준아, 뭐였죠? 뭐라면? 분모가 어디로 간다면? 0으로 간다면? 어떻게 했다? 분자 또한
그죠? 그죠? 그 다음 크로스도 동일하고. 맞죠?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맞나요? 네.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네. 그림을 연상.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그래프죠. 그래프를 계속 연상하라 그랬어요. 자꾸 막, 정리로 풀지 말고. 대표적으로, 사이값 정리 같은 거. 네. 사이값 정리. 또는 최대 최소 정리. 뭐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 연속이라면 반드시 그 fx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또는 사이값 정리는 네, fx가 뭐 하면서? 연속이면서 fa와 fp를 곱했더니 부호가 다르대요. 그러면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을 갖는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사이값 정리 야 a랑 b fa 구해보니까 양수던데? fb 구해보니까 음수던데? 야 그럼 이거 가다가 건너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가다가 한번 만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열린 구간 a, b 사이에 해갔네. 또는 내가 fx를 그려봤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fx랑 3x 실근 적어도 몇 개냐 물어봤어요. fx 3x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점을 찍어 보니까 네, 0, 여기 지나고 1, 여기 지나고 2, 여기 지나고 3, 여기 지나요. 그럼 열린 구간 1부터 3에서 몇 군데 만나니? 라고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린 사이값 정리에 따라서 또 사이값 정리에 따라서 뭐 어쩌고 저쩌니 이게 아니라 점을 찍어서 이어보니까 지금 은찬아 최소 몇 군데에서 만나니? 2군데에서 만나는구나로 직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만났을 때 네, 그래프를 그려서 그림 자체를 연상해내는 상황이 있어요. 수학은 크게 이렇게 4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100% 그냥 곱셈 공식이나 암기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식대로 찍어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네. 그죠? 그런 것들은 그냥 암기로 밀어줘야 돼요. 아까 우리 곱의 미분법 있죠? fx 곱하기 gx. 그죠? 미분 그대로 미분했잖아요. 그거 증명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그냥 계산으로 밀어줘야 돼요. 암기죠. 두 번째, 우리가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들은 내가 컨텐츠화 시켜서 네, 내가 어떤 단어로 갖고 있어야 되지만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네. x제곱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거였지 원래 이거가 아니라 이걸 최계 b로 애초에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분모 분자의 차수가 뭐 할 때 쓰는 거야, 영우야? 같을 때 쓰는 거죠. 그냥 상황이 더 많았잖아. 윤리야, 분모의 차수가 뭐 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 공부할 때 중요한 논리는 두 번째였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가보면 우리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었다. 네. 이 친구가 수렴할 때 분모 분자의 수렴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도 있었어요. 그죠? 네. 맞죠? 그 다음에 뭐 좀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미분계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우미분계수와 사미분계수가 각각 존재하며 뭐 할 때? 같을 때. 그죠? 당연히 연속일 조건이 뭐였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은찬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뭐였죠? 좌극한과 간이 같을 때.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려서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미적분 1은 그래프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는 그래프적으로 이런 상황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오늘 저녁에도 이제 주말 저녁에는 제가 고3 수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잘하는 이제 고3
하고 이제 재수생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미적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보면은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하냐면 고3 친구들인데 고3 플러스 이제 N수하는 친구들인데 다 아무튼 모르겠어요. 다 공대를 가고 싶어 해요. 다 여학생이거든요. 네, 전부 다 여학생들인데 뭐 공대를 엄청 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튼 미적분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못 그려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동시에 접하려면은 상황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계속 그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봐보죠. 네, 개념 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롤의 정리입니다. 네. 롤의 정리. 일단 추론을 해봅시다. 또 외우는 게 아니라.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네. fx라는 점이 0,0, 6,0을 지납니다. 이렇게 두껍냐? 6,0을 지어요. 네. 그럼 그려볼래요? 여기 그려보세요. 0,0, 6,0. 어떻게 생겼을까요?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데 큰 틀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제일 만만하게 이참수 느낌? 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 이거 두 개를 이으면 기울기가 몇이에요? 당연히 0이죠. 쌤 지금 노란색 그래프가 갖는 특징, fx가 갖는 특징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점을 C라고 한다면 윤리야 F'C가 몇 되는 지점이 있어요? 기울기 몇이죠 이거? 0 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죠. 맞죠? 지금 0과 6 사이에 노란색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떤 지점에서 C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해요. 최소 하나 존재해요. 왜냐면 이렇게 안 생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상황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을 그려볼게요. 네, 방금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선 다현아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몇 군데 관찰되니? C1, C2 F'C1, F'C2가 0 되는 지점이 이렇게 두 개가 관찰이 돼요.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더 많이 관찰될 수 있어요. 네, 얘가 뭐 0하고 6이 있을 때 이렇게 왔을 수도 있죠. 지금 보면 은차는 몇 군데 존재해 보여요? 세 군데. 여기 C1에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0이고 C2에서 0이고 C3에서 0이에요. 맞죠? 롤의 정리는 뭐냐면 개념적으로 풀면 이거예요. 이제 칠판을 보시고 내가 뭐 개념도 쭉 나와 있죠. 닫힌 구간 A부터 아까 이거 닫힌 구간 필요 없고 이걸로 해볼게요. 그래프 보시면 닫힌 구간 0부터 6까지 노란색 그래프 연속이에요. 맞죠? 연속이에요. 연속이라면 반드시 그 사이에 어떤 지점에서 F'C가 뭔지 모르겠는데 F'C가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하나 존재할 수도 있고 두 개 존재할 수도 있고
3개 존재할 수도 있고 미친 듯이 많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연속이라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다예요. 그럼 99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면 네. 31번 봐보세요, 대표. F1 몇입니까? F1 몇이에요? 마인가요? 한번 봐볼까요, 그래프? 7번 봐보세요. 네. 1, 지금 문제를 이렇게 봤어요. 열린 구, 닫힌 구간 1부터 4에서 있냐? 그래프 봐보세요, 그냥. 1 대입하니까 몇 나와요, 방금? 마이너스 3 나왔어요. 4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나왔어요. 두 개가 y값이 똑같아요. 그럼 다항 함수, 아니, 연속 함수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8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예요. 맞죠? F'C가 0 되는 지점이 이 구간 안에서 찾으라 이 말입니다. 맞죠? 예, 요거는 전혀 어렵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평균값 정리는 더 쉬워요. 좋습니다. 평균값 정리하니까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무슨 변화율에서 당연히 왔겠니? 평균 변화율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봐볼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지점을 네, A, FA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B, F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이은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예요. 기울기죠. 네. 그러면 이 기울기랑 똑같이 평행한 친구가 어떤 접선의 기울기에서 반드시 존재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 X 지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X는 C라고 한다면 네, F'C가 네,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M이 되는 값이 반드시 존재하겠다 이 말이에요. F'C가 M이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네. 여러분 유제 32-1번 볼까요? fx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에 대해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평균 변화율 만족시키는 시수 C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럼 똑같은 거야. 예, 그대로 적용해볼까? 네. 이게 뭐예요? 현준아, 이게 마이너스 2, 대입해봐. 4? 맞아요? 그 다음 얘는 몇이에요? 2, 마이너스 4네요. 그래프가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위로 볼로 간 거니까. 맞죠? 그럼 이거 기울기 몇이에요? 기울기 M값 구해보세요. 4분의 마팔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맞죠? 마이너스 2네요. 그럼 F'C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이 그 C를 구하래요. 그럼 F'X 한번 구해볼까요? 용우씨 한번 오늘 하나는 하고 가야죠. 네, 휴가 오셨는데 하나는 해야죠. 플러스 2죠. 네, F'C 넣어보래요. 어떻게 돼요? F'C는 마이너스 3C제곱 플러스 2가 몇 되는 거 찾으래요 지금. 마이너스 2 되는 거 찾으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럼 C는 정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맞나요? 네, 맞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안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누가 될까요? 플러스 루트 3분의 2만 됐나요? 둘 다 되네요. 그죠? 둘 다 되네요. 이게 답이네. C 두 개가 되네요. 그죠? 괜찮나? 둘 다 들어가니까 범위 안에.
괜찮죠? 그러니까 보세요. 방금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는 둘 다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개념서를 펴가지고 공부법 1번에 해당되는 해당이 아니에요. 롤의 정리 막 공책에 써가면서 닫힌 구간 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뭐면 뭐다. 평균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직관적으로 이런 상황이구나. 연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오늘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를. 첫 번째, 미분계수부터 도함수까지 쫙 정리를 했고요. 예, 좀 헷갈리거나 어려운 문항들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함수 활용으로 넘어와서 접선의 기울기 3개의 형태를 봤어요. 첫 번째, 현준아 어떤 형태였죠? 접선의 기울기 첫 번째 형태. 점,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에 뭘 줬을 때? 기울기를 줬을 때. 네. 그리고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을, 곡선 밖에 정리요? 곡선 밖에 한 점을 줬을 때 그 세 가지 형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법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네. 왜냐면 제가 뭐 참 뭐가 있냐면 저희 공수 이제 원이죠. 공수 2를 이제 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수 2. 공수 2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학년 중에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있어요. 네,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이제 복습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개념센에는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점이 있고 직선이 있어서 이걸 그었을 때 이 h를 이끌어내는 공식이 원래 이제 h라고 한다면 이 공식이 있잖아요. 네. 이거 곱셈 공식처럼 뭐 해야 돼요, 그냥? 암기해야죠. 이건 100% 암기 1번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 당연히 개념센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증명이 되어 있죠. 네, 증명은 당연히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로 증명합니다. 근데 뭐 이거 증명을 막 복습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뭐 표현이 그렇지만 잘하고 있는 친구라면 이미 다 끝내놓고 증명하고 있으면 제가 아무 말 안 할 텐데 아직 수학이 약한 친구예요. 이미 약하니까 복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증명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주말에 기껏해야 뭐 3시간, 3시간 반, 4시간 만납니다. 평상시 공부할 시간이 훨씬 많아요.